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영범입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좋은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극동방송의 주 안에 사는 삶을 들으셨습니다. 지금부터 미국 서부 시간으로 5시 30분까지는 극동방송 미주 지사가 보내드리는 오늘도 주님과 함께 시간입니다. 네, 지금까지 방송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21세기 제4세계 선교와 역사의 종말을 방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결부터 오물결까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청취자들이 일목요연하게 좀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히 정리를 좀 해주시고 다음 그 경제 물결로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정치 물결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 물결 자체는 시대의 물결은 정치뿐만 아니고 모든 분야에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물결 자체 패턴이 같기 때문에 거기 나타나는 정치적인 현상과 경제적인 현상 또는 이 종교적인 현상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것이 다를 뿐이지 같은 물 흐름 속에 있기 때문에 그 흐름 자체는 같습니다. 그 성격이라는 특징이. 근데 이 정치 물결을 우리가 이데올로기 물결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1물결에서부터 5물결까지 말씀을 계속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1물결 정치는 군주주의, 봉건주의 이데올로기로 형성되는 전제 정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수천 년 걸려왔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제2물결은 민주주의,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라서 대립 그러한 물결입니다. 대립의 정치죠. 그래서 냉전이 계속되어 왔는데 이것은 우리가 알기에는 봐야 뭐 몇백 년 안 흘러왔죠. 그렇게 흘러온 걸로 아십니다. 그 다음에 제3물결은 조화를 하고 혁명을 하자. 통합주의 이데올로기로 나타나는데 이게 협력 세계라고 볼 수가 있죠. 지금 협력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없다는 얘기죠. 지금 뭐 아시다시피 북한의 그 상황을 봐도 혼자 전부 떨어져서 살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자꾸 지금 어떤 방법으로도 협력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런 게 마찬가지죠. 제4물결은 두 개의 이데올로기가 함께 있습니다. 전반기는 복음의 이데올로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죠. 복음 선교죠. 후반기에는 적그리스도의 이데올로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후반기에 들어가게 되면 환란이 일어나. 전반기에선 선교가 이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후반기에는 환란 세계로 들어가죠. 그 다음에 제5물결은 재림왕국.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리스도의 이데올로기로 완전히 세상을 우리 주님께서 정복하시고 아주 영원한 평화를 그렇게 이루는 그러한 이제 나라가 되는데 우리가 지금 제3물결과 4물결에서 지금 살고 있다. 그렇게들 얘기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들, 우리 크리스찬들은 궁극적으로 제5물결인 재림왕국, 성도의 나라, 뭐 보통 사람들 말하는 대로 무슨 천년왕국이라든지 아니면 신천신지라든지 주님이 오셔서 재림하셔서 다스리는 이 나라가 영원한 나라가 된다. 그 나라를 가지고 우리가 항상 흠모하고 사모하고 기대하고 바라고 그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대망의 나라 재림왕국을 바라보면서 마지막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제4세계 선교에 정말 투자도 많이 하고 헌신하고 충성해야 될 줄 압니다. 그 이제 재림왕국의 정황에 대해서 목사님이 지난 시간에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정황 가운데에서 재림왕국의 상태에 대해서 이제 워낙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마라톤 하듯이 달려갔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에 좀 더 한 번 더 다시 그 재림왕국의 상태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 또 우리가 알고 싶은 궁금사항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좀 자세히 말씀을 해주세요. 물론 시간 관계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신학적으로나 무슨 성서적으로 깊이 말씀드리긴 뭐라고
그저 우선 그 나라는 사실은 전쟁이 없다는 그런 세계입니다. 큰 평화가 이루어진 상태죠. 그리고 그 세계는 아픔과 고통과 눈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기쁨이 넘치고 거기에는 또 지금 모양으로 부정부패 같이 말이죠. 죄악인 이런 것들이 없고 좋은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렇죠. 좋은 것들이 다 지나가고 새로운 땅이 건설되는 거죠. 그럼 거기는 그 부정이라고 하는 것도 있을 수가 없고 불이라는 건 정의가 있고 거기는 지금 모양으로 말이죠. 누군 더 배워가지고 더 많이 알고 이게 아니라 지식이 충만한 그런 세계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저주가 벗겨진 에덴 동산의 회복을 생각하면 좀 쉽게 이해가 갈 겁니다. 그럼 저주가 벗겨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질병이 없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장애자도 없을 것 아닙니까? 여기는 그야말로 어떠한 고통도 없을 테고 괴로움도 없을 테고 갈등도 없을 테고 이런 세계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귀하신 은총 가운데서 생활하다 보니까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지금 뭐냐고로 무슨 장로교, 감리교, 무슨 성결교 이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예배도 통일돼서 드리고 우리 주님의 그 통치 안에서 항상 서로 그저 기쁨을 가지고 서로 존경하면서 이렇게 사는 세계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는 고통이 없는 그런 세계. 그리고 압제도 없고 여기는 뭐 다시 말하면 이상세계죠. 그러니까 하나의 그 스피리추얼 유토피아라고 그럴까요? 성서적인 하나의 이상국이라고 그럴까요?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것 때문에 세계 철학자들이나 무슨 정치가들, 경제학자들이 항상 이것 가지고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이 나라를 그려도 보고 꿈도 꿔보고 그래가지고 영국의 그 토마스 모경 같은 사람은 유토피아라고 해가지고 왜 이상향 나라를 그리기도 하고 또 소설, 픽션 같은 거, 이 소설 같은 걸 보면 그 세계를 또 그리는 것도 많고 그러지 않습니까? 인류의 본능적인 소망이고 기대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인간 세계 정치에서는 이게 절대로 성립될 수 없다는 겁니다. 완성이 안 된다는 거예요. 민주주의가 아무리 발전돼 가지고서 모든 게 발전돼, 다시 말하면 컴퓨터와 과학이 발전돼 가지고서 모든 것이 자동화돼 가지고 아주 편리한 세계가 온다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지금 컴퓨터 아니 못 살잖아요. 그렇죠. 이 기계 없으면 못 살잖아요. 병원에 가서 기계 없으면 어떻게 수술합니까? 병원의 모든 검사하는 기계라든지 치료하는 기계, 수술하는 기계 모든 게 우리가 꼭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 지혜로 만들어 놓은 그 기계 문명이거든요. 근데 사실 알고 보면요. 우리가 기계를 만들어 놔가지고 기계를 움직이는 것 같지만 현대사회 현대인은요. 사람이 기계에 예속돼서 기계가 움직이는 대로 따라줘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 가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할래도 기계가 움직이는 대로 사람이 쫓아다니죠. 그렇죠. 일로 끌고 들어가, 일로 끌고 가고, 어디 검사를 검사할수록 어디 들어가려면 들어가고. 그뿐이 아닙니다. 하여튼 기계가 움직이는 대로 움직여야 됩니다. 컴퓨터가 움직이는 대로 움직이는 로봇도 인간이 되고 기계화되어버린 기계 인간이 되어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벌써 18세기 19세기에 와서 19세기에 보면 T.S. 엘리오트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그 극작가가 있어요. 이 사람의 시 보게 되면 이제 아주 좋은 시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게 되면 황무지라고 The Westland라고 황무지라는 시가 있어요. 이 마지막 시대에는 퇴폐되고 피폐된 세상, 황무지와 같은 정신 문명에 완전히 피폐되고 인간의 그 물질 문명에 완전히 노예가 돼버리는 이렇게 아주 피폐된 그런 인간 사회가 된다. 이런 그런 작품까지 그린 걸 볼 수가 있죠. 그러군요. 그러면은 목사님 이제 세계 경제 물결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인류 문명 중에서 이제 이전까지 말씀드린 것은 정치적으로 어떠한 물결로 흘러가느냐. 정치적으로 1물결, 2물결, 3물결, 4물결, 5물결로 쭉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인류 문명 중에서 또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경제도 이러한 물결을 탄 겁니다. 흐름을 탔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경제 물결은 인류가 생활을 위해서 유지해온 하나의 경영의 물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치 물결은 지난번에 제가 이런 말씀하셨죠. 이데올로기 물결이라고. 그렇다면 경제적인 물결은 경영의 물결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엘빈 도플러는 인류 역사상 특히 경제 분야에서의 발전 과정을 통해서 흘러온 변화의 물결을 아주
선명하다고, 더욱 선명하다고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류가 문명을 개발하지 못했던 미개인 시대에는 대체로 처음에는 동굴에서 살았습니다. 동굴 문명이죠. 그렇죠. 동굴에서 살다가 수렵 시대를 거쳐서 유목 생활을 거쳐서 그 다음에 농경 문화를 건설하면서부터 몇 번에 걸쳐서 인류의 역사, 대변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경제적으로도 제1물결, 제2물결, 제3물결 등의 변화 속에서 이제는 제4물결을 대비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경제적인 물결의 그 원리도 역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정치의 물결의 원리와 같은 맥락에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시대의 흐름은 같은 상황 아래서 같은 패턴의 영향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민주화 물결 왔을 때 경제 체제의 경제 경영 자체도 민주화로 되잖아요. 그렇죠. 그전에는 사장 혼자 막 독재식으로 하던 게 지금 이제 팀 사역을 해 나갑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각 분야에 맡겨가지고서 민주적으로 모든 걸 해결해 나가려고 그러죠. 그래서 민주화 물결과 이 산업화 물결이 이것이 지금 맞물려 돌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제1물결은 농업혁명이라고 합니다. 농업화 물결이죠. 수천 년 동안 계속해 왔다고 그래요. 이때는 이제 노동을 주로 하는 그 블루칼라, 블루진이라고 우리가 그 뭐라 그러지 이걸 그 청바지라고 해요. 이제 노동의 상징이잖아요. 그래서 블루칼라들이 주도해왔던 그런 시대에 수천 년 됐다고 그래요. 제2물결 경제는 산업혁명이라고 합니다. 산업화 경제죠. 이것은 약 300~400년 흘렀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게 되면 18세기에 17세기, 18세기에 산업혁명이 일어난 이후로 지금까지 21세기 되기까지 몇백 년 됐거든요. 한 300~400년 걸려서는데 이때는 화이트 칼라들이 주도를 했다는 겁니다. 지식인들이죠. 다시 말하면 흰 칼라, 와이셔츠 입고 사무실에서 뭐 머리 굴리고 해가지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주도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제3물결 경제는 뭐냐? 이건 지금 우리가 3물결에 들어와 있다고 그러거든요. 이 3물결은 정보혁명입니다. 그 인포메이셔나이제이션, 다시 말하면 정보화 시대입니다. 이건 한 30~40년 내지 50년. 이 컴퓨터가 지금 아주 본격화된 것이 한 50년 잡거든요. 그러나 이제 그것을 이제 본격화돼가지고 좀 잘 사용될 거 한 30~40년을 잡고 있는데, 한 30~40~50년 만에 이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제3물결이 지금 아주 굉장히 흘러넘칩니다. 이 산물결 시대에는 누가 주도하느냐? 골드 칼라들이 주도한다고. 골드 칼라라는 거 아시다시피 지식의 한계를 넘어서서 하나의 그 아이디어, 번쩍번쩍하는 아이디어를 창출해내는 사람이 이제 주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겠죠. 현재 그 벤처 기업들이 지금 성공하는 이유는 아이디어 개발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이디어를 어떻게 개발하느냐? 빌 게이트 같은 사람 어떤 지금 뭐 세계적으로 앞으로 되잖아요. 아이디어 하나 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실리콘밸리 거기가 보면 거기 가지고 유명하지 않습니까?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거죠. 그래서 된 골드 칼라 이것은 아시다시피 이제 그 컴퓨터의 그 메모리라는 게 있죠. 거기에 CPU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순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그 기억 장치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언어학적으로 보게 되면 링귀스틱 디바이스라고 그래요. 언어 장치라고 합니다. 머릿속에 딱 있는 메모리 장치인데 거기에 이제 인포메이션, 정보가 귀로 들어오든지 눈으로 들어오든지 감각으로 들어오든지 들어오게 되면 거기서 정보 처리 전부합니다. 다 읽어내요. 읽어내가지고 거기서 그 아이디어를 창출해가지고 전부 이제 새로운 어떠한 일들을 해내는 거죠. 이것은 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게 아니니까 말씀을 약하기로 하고 그래서 제3물결 경제는 정보혁명을 일으킨 30~40년 만에 이룩한 겁니다. 골드 칼라가 주도하는 오늘날 시대입니다. 제 생각에도 골드 칼라가 주도하는 지금 막바지에 와 있는데 마지막에 올 제4물결 경제는 뭐냐? 그건 정신혁명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제 얼마 동안 될는지 잘 모릅니다. 그럼 뭐 성경에도 말이 없고 단순히 추세로 봐서 저번에 육체 노동으로 시작을 해가지고서 지식 노동으로 시작해가지고서 아이디어로 시작해가지고 쭉 점차적으로 이것이 승화돼 나가는 과정을 우리가 잘 주시해 보면은 마지막 때 성서적으로 보기에는 또 이건 뭡니까? 어둠의 세력과 권세와 정사와 투쟁하는 시대가 온다고 그랬거든요. 그 세대가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영적으로 싸움이 일어나는 세대가 오는 걸 보게 되면 이건 하나의 스피리추얼 칼라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스피리추얼 칼라가 강한 사람이 그때는 아마 어떻게든지 이기고 승리하지 않겠느냐.
정신문명이라고 우리가 볼 정신혁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영역이 강해야 되겠어요. 우리 신앙적으로 말하면 영역이 강하고 경제학자나 정치학자들 말을 들어보게 되면 정신혁명입니다. 지금 제4물결 정치나 경제에 들어가게 되면요. 정신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완전히 통합체제 정치로 들어갑니다. 그런 또 경제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정신으로 하나 되가 결합을 하죠. 연결해서. 이런 시대가 온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제1물결 경제, 농업 경제죠. 그 제1물결 경제는 어떤 것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그 패턴에 관해서는 정치의 그 물결하고 같습니다. 하나의 그 수직적인 체제를 이룬 거죠. 그런데 경제적인 차원에서 볼 때 제1물결 경제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농업 경제를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농업 경제는 농경 문화로 이루어지는 경제의 제1물결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 제1물결 경제는 수천 년에 거쳐서 지속되어 왔다고 합니다. 사실상 알고 보면 경작 이전 시대는 농경 문화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빈 토플러는 제1물결인 농업 문명이 기원전 8,000년, 그런 게 지금부터 한 10,000년 됐다고 그러죠. 그때 시작이 돼서 기원전 1650년에서 1750년 산업혁명이 일어날 때죠. 이때까지 아무런 장애나 도전을 받지 않은 채 지구를 지배해왔다고 합니다. 농경문화가? 물론 지금 이 연대에 대해서는 신경 쓰실 필요가 별로 없어요. 그저 오래 지속해왔다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 BC 한 3,000~4,000년만 하더라도 그 이전만 하더라도 선사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구석기 시대 뭐 그대로 들어가니까 역사 기록이 없거든요. 하나의 이제 우리 현대과학으로 측정해가지고 지금 하는 거니까. 그건 그렇게 신경 쓸 게 없어요. 이 얘기를 하게 되면 어떤 보수주의 그 신자들이나 학자들 얘기는 우리 교회 뭐 성경은 6,000년이 역사인데 뭐 10,000년이 됐냐. 그거에 대해서 논란이 많습니다. 뭐 지금 거기서 할 얘기가 못 되고. 어쨌든 엘빈 토플러의 주장이 이렇다는 것만 아시고 여기서 우리가 동감할 수 있는 것은 이 농업을 경제 발전의 1단계라고 말하는데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인간은 본능에 의해서 채취와 수렵 등으로서 원시 생활을 저번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뭘 그냥 직접 나물도 뜯어 먹고 열매도 따 먹고 또 사냥도 하고 그리고 살던 때거든요. 그게 원시 생활이죠. 그러면 이제 본능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이제 발동하기 시작하잖아요. 개발이 되기 시작해 이렇게 살아서 안 되겠다. 내가 직접 뭘 한번 해봐야 되겠다. 저 짐승들을 길들여서 내가 키워서 잡아먹고 또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유목 생활이 시작이 된 겁니다. 유목 생활을 하다가 이거 돌아다니면서 유리 생활만 하면 이게 불편해서 안 되겠다. 어디 정착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과학적인 지혜를 사용해서 어디서 정착을 해가지고 좀 편안히 생활해봐야 되겠다 하는 이런 두뇌를 쓴 겁니다. 그때 이제 경작을 하게 되졌고 그때서부터 이제 농경 생활을 시작하게 된 거죠. 그때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제1물결이 시작됐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부터 농경 문명으로서 제1물결의 경제의 흐름을 형성하게 되었는데 이 농업화 문명은 수천 년을 이어오면서 그 변화의 흐름이 매우 느린 상태입니다. 미국 같은 선진국의 사정을 본다 하더라도 우리 한국하고는 좀 많이 다르지만은 대다수의 후진국들의 경우에는 그 변화의 속도가 대단히 느립니다. 그래서 현재 후진국들 중에 아직도 이 경제의 제1물결의 흐름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나라들도 있어요. 저 오지 같은데, 아프리카 같은데 이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런 나라는 대부분 이 단계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구상의 대부분의 후진국 또는 개발도상국들 심지어 우리나라와 같은 선진국 문턱에 와 있는 나라들까지도 아직 불과 그 수십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농업을 위주로 하는 제1물결 경제 속에 속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제2물결 경제에서 제3물결 경제로 넘어가려고 우리나라는 지금 아주 애를 쓰고 있고 안가심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경제의 제1물결 흐름은 1917년대에 산업혁명 이 일어날 때까지 그때서부터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날 때까지 1617년이죠. 까지 약간의 농경 문명의 개발 기술의 변화 외에는 아무런 장애도 받지 않고 이어져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농업은 인류 문명의 기초로서 초기에는 인류의 대부분이 이에 의존해서 살아왔습니다. 지금 미국이 뭐
굉장히 발달됐습니다만 처음부터 그러지 않죠. 예. 농업을 경작을 많이 했죠. 예. 그러나 인구가 급증하고 과학 문명의 발달로 제18세기 산업혁명 이후에 현재 와서는 필요한 생산, 식량 생산을 목적으로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네. 지금은 제1물결인 농업 문명은 거의 완전히 소멸되어서 우리 기억에도 지금 사라질 정도죠. 네. 농사 짓는다는 데서는 그건 뭐 네. 아주 굉장히 후진성으로 보시오. 네. 그래서 현재 세계적으로 볼 때 주요 국가 중에 12개국의 농업 인구는 불과 10% 내지 15% 미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 식량 공급을 하는데 주역을 하고 있는 미국의 농업도 5 내지 6% 미만으로 떨어져 있고 예. 지금 급속도로 감소되고 있다는 겁니다. 예. 이러한 사실은 인류 문명 중에서 경제의 제1물결로 특징 지어진 농업화 물결이 거의 소실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예. 그래서 이 경제 제1물결에 대해서는 학자들 중에 누구도 관심을 잘 두질 않습니다. 네. 경제학을 논할 때 뭐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서는 오히려 공업 문명, 산업 문명에 기초한 인류의 복지 사회보다도 예. 원색적인 순수 농업 문명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예. 이것이 순수한 인간의 행복의 터전이 되는 것이라는 것이 본능적으로 느껴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왜냐하면 에덴 동산의 회복이라고 볼 때에 예. 참 아주 좋은 거 아닙니까? 네. 금기가 없어지고 가시가 없어지고 다시 해산의 수가 없고 예. 이사야 선지가 예언해 놓은 걸 보게 되면 거기 사막에 샘이 솟고 뭐 포도원을 다시 경작을 하고 사시사철 열매가 맺고 땅에 저주가 벗겨짐이 짐으로 인해서 평화로운 동산이 이루어지니까 이리와 양이 같이 함께 놀고 표범과 염소와 사자와 송아지가 함께 놀고 뭐 우리가 어린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손을 넣어도 괜찮고 거기는 구속받은 사람들이 희락과 기쁨으로 노래를 하며 찬양을 하고 성산에는 평화로운 광경이 벌어지고 사막에 샘 또는 백합화가 피고 말이죠. 대단히 아주 좋은 그러한 세상이 된다는 거죠. 뭐 여기에는 뭐 우리가 농경 환경으로 인해서 경제 번영이 있을 수가 있다고 볼 수 있고 아시다시피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걸 보게 되면은 창과 칼을 쳐서 쟁기와 보습을 만든다. 뭐 그리고 포도원을 심고 거두리라 하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농업 문명이 제대로만 잘 우리가 진행됐으면은 이렇게 어려운 세계가 되지 않은 건 사실인데 타락이 돼가지고 저주를 받다 보니까 농업 문명에서 이제는 타락된 농업 문명 가지고는 못 사니까. 그러니까 아마 이제 새로운 그 제2물결 이런 다시 말하게 되면 경제의 제2물결 문명으로 넘어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그 제1물결 경제인 농업 경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럼 그 제2의 물결 경제, 공업 경제와 산업 경제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것은 제가 이 시간에 조금 없으니까. 우선 간단하게 개념만 말씀드리고 다음에 이제 또 이어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제1물결 경제는 농업 경제, 농업화 문명이라고 했습니다. 농경 문명. 제2물결 경제는 공업화 또는 공업 경제죠. 산업화로 이루어지는 산업 경제를 말합니다. 그래서 제2물결 경제라고 하는 것은 산업 경제를 말하는데 제1물결인 농업 혁명은 수천 년 기간 걸려서 흘러왔지만은 제2물결인 이 산업혁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0여 년밖에는 걸리지 않은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무엇으로 의미하느냐? 중요한 것이 바로 변화의 속도가 대단히 빨라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다룰 때 항상 염두에 둘 것이 하나 있는데 엘빈 토플러의 얘기를 좀 들어오는 것이 좋습니다. 그가 쓴 책 중에서 첫 번째 대작으로 쓴 것이 미래 쇼크라는 책을 썼어요. 퓨처 샥이라고 하는 책인데 여기에 보게 되면 시대가 얼마나 빨라지고 있는가를 말하고 있는데 가속적 추진력이라고 하는 제목과 생활의 속도라고 하는 제목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다뤘습니다. 굉장히 시대의 흐름이 굉장히 빨리 간다는 겁니다. 이게 점점 빨라진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이 강의를 들으시면은 앞으로 우리가 어떠한 스피드로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가를 의견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시간이 다 됐군요. 그럼 다음에 계속해서 제2물결 경제에 대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